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에서 탈북자를 초청해가지고 이 목발을 짚은 탈북자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극적으로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탄압을 본격적으로 외교 이슈로 삼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진 힘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이 세계 언론이 그쪽으로 갑니다.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왜 한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그런 쇼를 하지 못하느냐? 쇼. 정치는 쇼입니다, 사실. 그러나 쇼를 근사하게 해야죠. 촌스럽게 하면 안 되죠. 참 아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현대사의 그 위대한 성취를 마치 한국 대통령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의 뜻있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저런 연설을 하지 못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했더라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영혼을 좌익들한테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이기도 하고 가장 큰 선전원입니다. 선전원, 좋은 의미에서의 선전원인 것이죠.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유엔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의 인권 참상은 유대인 학살과 버금가는 반인류 범죄다. 그리하여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건의까지 유엔 안보리에 올려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하거나 아주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오랫동안 진전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해서 힘이 빠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지옥처럼 살면서도 우리는 부러운 것이 없다.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비극적 코미디가 반드시 끝나는데, 그 끝날 때는 북한 인권 문제로 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값싸게 치이는 것이고 참 바람직한 것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통일도 원하지 않고 통일 그 자체가 싫다. 특히 젊은 세대층에서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손해본다 하는 통일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무조건적 감상적 통일론도 안 좋지만은 통일 그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유대인들이 어디서 납치당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 구출을 포기했다.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이처럼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투철하지 못했다. 물론 거기에는 좌파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를 김정은 입장에 서가지고 막고 나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수구 꼴통이라든지 이런 회치를 한 것이 뭐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 또 이런 아주 이상한 논리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 헌법에도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란 고귀한 말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사람 축에 드는 사람과 사람 축에 안 드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그 사람은 주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권을 국가가 보호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 문제는 그 사람 축에 들지 않는 이른바 적대 계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 축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남한과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과거에 지주를 했다든지 6.25 전쟁 중에 국군에 협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대 계층이라 해가지고 사람 축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개념은 그 사람들이 분류한 사람 축에 든 사람의 인권만 지키고, 사람 축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가 없어요. 북한의 논리에서는 인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북한의 인권 잣대를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그런 문제의 인권만 있다. 즉 인권 문제의 본질을 미국에 덮씌웁니다. 미국에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압살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비웃고, 그 김정은한테는 지금 이 정부는 평창올림픽에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라 하지 말고 귀척의 윗분이라고 하라. 귀척의 윗분, 윗분은 상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존칭을 쓰라고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 인권의식이 마비돼 버리면은 정의감이 사라지고, 정의감이 사라지면 사람은 다 비굴하게 됩니다. 권력자 앞에서 다 비굴하게 돼요. 그동안 남한에서 용감하게 큰 소리 치던 이른바 민주투사들이 김일성, 김정일 앞에만 가면은 약해진 것은 정의감이 없어서입니다. 정의감. 분노가, 악한 자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은 악한 자가 권력자니까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출판사에서 낸 책이 붉은 세월이라는 시집입니다. 북한에 살아 있다고 추정되는 반디라는 작가가 고발이라는 소설과 함께 보낸 시집을 우리가 펴냈는데, 이게 제목이 붉은 세월입니다. 붉은 세월을 읽어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 한국의 좌파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좌파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시가 많습니다. 이거 한국의 좌파들은 이 시집을 절대로 읽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으면은 양심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백성의 노래입니다. 제목이. 수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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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늘, 우리는 벌레. 아무런 벼락이나 다 내리십시오. 그저 사랑한다는 그 말만 말아줍시오. 그 작은 소원만을 들어준데도 쭉 물어 찢을 생각 안 나오리다. 수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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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채찍, 우리는 마소. 맘대로 때리고 내모십시오. 그저 굶지 않고 안 춥게만 해주십시오. 그 작은 소원만을 들어준데도 싱 받아 넘길 생각 안 나오리다.
수령님. 당신은 철쇠, 우리는 노예. 맘대로 얽어매고 묶으십시오. 그저 눈, 귀, 입만 틀어막지 말아줍시오. 그 작은 소원만 들어준데도 콱 둘러 매칠 생각 안 나오리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소원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만 들어준데도 수령 욕 안 하고 마소처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요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그 말만 말아줍시오.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가두어 죽이고 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한테 자애로운 어버이로 행세를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받들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게 참 미칠 지경이죠. 무서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애로운 이미지입니다. 이 학살자가 자애로운 이미지입니다. 자애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령은 주민들을 사랑하고 주민들은 이 학살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선전선동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디란 분이 쓴 단편 소설에 이런 북한을 가리켜서 웃음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지옥은 뭐냐? 아파서 죽겠는데도, 배고파서 죽겠는데도 웃어야 하는 겁니다. 웃어요. 그러니까 매일 웃음꽃이 피는 지옥이 북한입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웃어야 돼요. 이런 지옥이 그러니까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말할 자격이 없고, 침묵할 자격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불러야 되는 이런 북한의 인권 탄압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반디 씨가 원하는 것은 그저 배만 채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먹여만 달라. 세 번째가 눈, 귀, 입만 틀어막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뭘 좀 제대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겁니다. 이 자유는 참 큰 자유죠.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과 희극이 지금 한반도에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북한 동포 2,500만이 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있다는 거. 세 사람의 행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로봇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희극은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중에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이 양심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맞아 죽는 북한 주민들을 냉소하고 그 주민들을 죽이고 있는, 오늘도 아마 김정은 때문에 북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마 오늘도 수십 명일 겁니다. 내일도 수십 명이고, 그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존칭을 쓰라고, 앞에 위원장 붙여라고 이렇게 시키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 이게 코미디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슬픈 비극과 가장 웃기는 희극이, 코미디와 트래지디, 비극과 희극이 남북한에서 같이 동시 진행 중입니다. 얼마까지 갈지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